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썸네일에서처럼 90% 승률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과 유동성이 파악하면 90% 이상의 승률과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수익 보기 쉬운 시장세를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리플 SEC 소송 이슈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죠. 어렵다면 아주 어렵고 기회라면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현물 종목 진입을 하시나요? 혹은 안전하게 보유 코인들을 현금화시켜서 관망하고 있으신가요?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숏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죠. 보유 종목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를 통해 내가 사놓은 권리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하락 상승이 반복되며 불안한 장에서는 선물 거래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크립토 세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량의 비트코인을 급격히 축적한 지갑이 블랙록일 거라고 대부분이 추측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로빈후드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로빈후드가 5월부터 지갑을 개설을 하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날인 6월 15일에 약 15,000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실이 상당히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건 로빈후드는 순수한 크립토 전용 거래소가 아니에요. 2013년에 시작된 미국 월가 기반의 주식 거래 플랫폼이죠. 흥미롭게도 로빈후드는 2020년에 계좌 개설수에서 1위에 올랐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거래소는 많은 개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맥락으로 따지면 키움증권 같은 규모와 영향력을 월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래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로빈후드는 크립토 거래도 수용을 하면서 로빈후드 거래소에서는 주식과 코인도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왜 뜬금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록에 신청하기 하루 전날에 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을까?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고래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블랙록에 구매 대행을 했다는 소문인데요. 저는 이 주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로빈후드의 지분을 블랙록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로빈후드가 누구에게 지원을 받고 있냐면 바로 블랙록에게 지원을 받고 있죠. 충분히 블랙록이 대놓고 본인들이 매집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로빈후드를 통해서 블랙록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구매 대행해줬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최근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2022년 4분기 코인베이스 프로 OTC, 보통 이 코인베이스 프로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OTC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수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합니다. 근데 2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OTC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됐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밝혀진 지갑이 블랙록의 지갑이 아니라면 블랙록은 이미 작년 말 FTX 사태에 대폭락이 오고 최저점 바닥권인 15K부터 충분히 가격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진을 보면 블랙록이 이미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했고 엄청난 수량의 비트코인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매집했을 수 있어요.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코인베이스는 블랙록 현물 ETF의 감시 공유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 4분기에 코인베이스 프로 OTC 비트코인 매수는 블랙록일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NYDFS, 뉴욕의 금융감독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팍소스의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BUSD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CEO는 미국의 신민주연합과 비공개 만남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을 논의했죠. 근데 왜 하필 비공개로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정치인들과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디지털 자산 법안, 과세,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기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들 이미 정치권 인사들과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보여드렸던 코인베이스가 서클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USDC를 전면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에 서클의 배후에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마샬웨이스가 있어요. 이런 월가의 핵심 기관들이 배후에 있고 지금 피델리티와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신청을 한 상태죠. 그리고 서클이랑 같이 코인베이스가 USDC를 발행하고 코인베이스 지분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만 봤을 때 이미 전반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나리오는 순차적으로 가고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최종적으로 SAC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전환, 승소 이후에 자연스럽게 블랙록과 피델리티, 전통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현물 ETF를 승인받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월가 기관들이 충분히 개미들이 투매하고 던지고 패닉셀하고 도망치는 물량을 매집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현물 ETF를 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가 최근 선물거래 중개회사 자격을 승인하면서 단순히 표면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고 코인베이스가 선물거래 자격까지 승인했고 미국의 규제가 전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여기에 숨어있는 건 선물거래와 현물거래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선물거래는 공매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월가 세력들과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전용 거래소고요. 그런데 선물거래로 그러면 뭘 하겠어요? 코인베이스는 월가 세력들, 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비트코인을 최대한 매집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기 전까지 매집할 수 있도록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공매도로 가격을 계속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 이런 식으로 31K를 돌파해서 올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그때 레디핑크가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세상을 바꿀 혁신 자산이다 라고 한 다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빠졌고 그 이후에 대폭락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갑자기 스펙스 X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것도 이 시기에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매도했다는 걸 뼛속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인 이 언론사에 이 기사를 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25K까지 대폭락했습니다. 이때 롱을 잡은 개미들도 다 청산을 했고요. 그 얼마 후에 나온 기사가 SEC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가격을 이런 식으로 지금 26K까지 말아 올렸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의도된 움직임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의 필살기 양방향 손안 매수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와 MACD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인데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는 중요 구간 등에서는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의 적용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횡보 또는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보조 지표를 보는 방법은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며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의 9시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꼬리 음봉 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에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며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 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며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홀딩한 채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며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며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때 롱 포지션을 종료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의 순환매수 기법 잘 배워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며 대응점을 찾고 비중 관리 및 추가 매수, 순환 매매는 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르시겠다면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방의 순환 매수 기법의 기초 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요.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카톡방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으며 급등이 나왔을 때 커뮤니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